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4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이탈 여부를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초중고생과 입원 환자 등으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는 만큼 고등학교 3학년인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대리구매가 가능하고 입원 환자도 등본등이 있으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체온을 재거나 병실 곳곳을 살균하는 로봇이 방역과 치료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일손을 돕고 감염 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7명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2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 환자는 1,284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7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7명이 새로 확진돼 검역으로 확인된 환자는 총 3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총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명, 경기 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 20명의 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는 13명, 경북은 2명의 환자가 추가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5명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대전 2명, 경남 2명, 충남 1명의 환자가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완치돼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35명이 늘어서 6,598명입니다. 지금까지 46만 6,804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고 45만 7,22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다시 2주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역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처음 겪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 등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 수위도 높여 24시간 감시와 불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딴 일탈 행위에 대해 정부가 24시간 감시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전담 조직도 구성되는데 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해당 자가격리자는 고발 조치됩니다. 불시 점검도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나온 대책으로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통지 없이 주 2회 불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탈 주민신고제도 운영하는 등 정부는 민관이 촘촘하게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망을 쳐 이탈 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7,248명, 이 중 3만 명은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 사례 차단을 위해 정부는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완전 배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대리 구매 대상자는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대리 구매를 위해선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는 대리 구매자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하고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 종사자가 대리 구매자가 되는데 기관장이 발급하는 종사자 확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자가 되며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 등본,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 준비와 수업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온라인 수업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배움길이라는 연수입니다. 강사와 진행자는 화상 대화로 연결되고 연수 수강생은 채팅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5에서 10년 이상 활용해본 교사들로 자신들의 수업 활용 방법 등을 연수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온라인 도구 등을 중점적으로 알려줍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이런 클라우드란 도구로 학생들이 동시에 모여서 협업을 하고 또 그 기록이 남고 또 과제 제출이라든지 또는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온라인 개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수업 연수에 그 어느 때보다 학교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 연수에 참여한 충북 지역 교사는 4,9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연수는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이 마련한 것으로 테크놀로지 사용법 교육보다는 교수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 채널도 개설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조금 더 참여시키고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좀 신장시키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배움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나 드라마,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뭘 볼지, 뭘 읽을지 고르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콘텐츠 소비자들을 위해서 큐레이션, 즉 추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자연 씨는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넷플릭스와 함께 토종 서비스인 왓챠플레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또는 독점 콘텐츠가 많다면 왓챠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다 정확하게 추천해준다고 말합니다. 리뷰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영화를 볼까 아니면 이 미드를 시작할까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시간을 좀 축소하고 그냥 바로 이 플랫폼 자체에서 바로바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되는 것 같아요. 개인 취향에 맞는 영상 추천이 가능한 것은 지난 8년간 가입자들이 입력한 별점 5억 개와 인공지능의 분석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경쟁사인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헤매는 소비자를 위해 좋아할 만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광고가 많이 돼서 유명한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많은 좋은 콘텐츠들을 각각의 취향에 맞게 개개인에게 추천해줘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큐레이션, 즉 추천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되며
콘텐츠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해주는 이 업체는 최근 가입자 수가 10% 정도 늘었습니다. 아이랑 생각 나누기 할 때 경청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 이야기에 눈 맞추고. 책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관련 영화,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등 책을 매개로 한 문화생활의 여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만의 리딩맵이라는 콘텐츠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책을 읽는데 어떤 그런 자극제? 집으로 아이 옷 10벌을 보내주고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곧 선보이는 등 추천 서비스 업체들이 비대면 사회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관객 없이 공연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생방송하거나 녹화 방송하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 코로나19가 가져온 공연계의 큰 변화인데요. 공연장에 갈 수 없는 관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정착을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앞두고 음향실이 분주해집니다. 예술의 전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기획한 온라인 공연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받자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과 어린이 연극 아빠 달기 인기가 많았고 뮤지컬 웃는 남자 하이라이트는 동시 접속 15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은 보통 3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후반 작업만 해도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촬영을 해서 교차 편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3,300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를 통해 고화질 화면에 VR 기술까지 더해서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아트센터 등 국공립극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축부터 공연 촬영과 편집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데다 아직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에서 소규모 제작사가 뛰어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의 미적 가치가 손실되지 않고 그리고 그 영상 촬영의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방식으로 제작돼야 된다. 지금 현재의 인프라와 자금력으로는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 때문에 유통망과 수익화 모델에 따른 온라인 공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 순이익을 어떻게 프로핏 쉐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도 뒤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공연계는 온라인이라는 출구를 찾았지만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어제도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범투보는 어제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20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어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어기고 오프라인 예배를 한 데 이어서 어제도 2주째 예배당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도 주재원과 유학생 등 220여 명을 태운 1차 대한항공 임시운항특별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방역당국의 발열검사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는 추가 귀국 수요를 조사해서 뉴델리에서 출발하는 2차 특별기 운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보건 당국자들이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징조라 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앞으로 일주일이 대부분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던 2차 대전 당시 진주만 피습과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한 달 연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You're going to start seeing some real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2 weeks.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불행히도 이번 주는 나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발병 곡선 상승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이내나 조금 더 후에 곡선이 평평하게 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혹한 시기를 일주일여 더 겪으면 정점을 찍고 확산이 꺾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징조라 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확산의 진원지가 돼버린 뉴욕주에서 1일 신규 사망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틀 전 630명까지 치솟았다가 590명대로 줄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We could be either very near the apex or the apex could be a plateau and we could be on that plateau right now. We won't know until you see the next few days. Does it go up? Does it go down? 중국발 입국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에서 뒷북 대처로 비판을 면치 못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람대로 이번 달 내로 발병 곡선의 정점을 보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뉴욕에서 신규 사망자 숫자가 처음 감소한 데 대해 좋은 징조일 수 있다면서 집중 발병 지역에서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몇몇 좋은 일들이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자가 넘쳐났던 뉴욕의 병원 상태에 대해서도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마스크 60만 개, 뉴욕주 서퍼 카운티에 20만 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적어도 43만 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중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수천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이 발표 이후 적어도 43만 명이 중국에서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2일부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이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약 4만 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 대해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겉핥기식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인 1월에 상당수가 미국으로 입국했고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수천 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부터 우한을 다녀온 입국자에 대해서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3곳의 공항에서만 체크를 시작했지만 이때는 우한에서 약 4천 명이 이미 입국한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2주 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공항에서의 체크를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25%가 무증상이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리들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너무 늦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 내 의료 장비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물량을 풀었는데 일부 지역엔 오래되거나 고장난 장비가 배급돼서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한 병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A month ago, we didn't know that we would have to have a mask on everybody in our facility, but the more we learn about the virus and the more careful we want to be, that's what we're trying to be able to do. 뉴욕에서는 개인 보호장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The CDC has abandoned us. The government has abandoned us. Our hospitals have abandoned us. We know that our public will not abandon us.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의료 장비 부족 사태는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풀었지만 오래되거나 고장난 장비가 많아서 의료진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엘라베마주에는 사용 기한이 무려 10년이나 지난 제품이 제공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LA에 보내진 인공호흡기 150개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불량품에 화가 난 뉴햄프셔주 의회는 미 보건복지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주 정부는 곧 의료 장비 재고가 동인할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And we've got 150 from the national stockpile. We appreciate that. Nowhere near the number that we're ultimately going to need, however.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쓸 것도 부족하다며 미국 기업들이 의료 장비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체온을 재거나 병실 곳곳을 살균하는 로봇이 방역과 치료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감염 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앞으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체계가 붕괴된 이탈리아의 병원입니다. 병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병원 복도까지 넘쳐나지만 의료진은 절대 부족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의료진 감염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En los últimos 2 días han caído enfermas 8 enfermeras, veteranas de urgencias, entonces han contratado gente con muchísimas ganas, pero menos experiencia.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에서 도입된 살균 로봇입니다. 음압병실에 투입될 예정인데 친환경 자외선 LED를 이용해 병실 곳곳을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위험에서 최대한 이제 그 위험을 경감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가능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의료진들의 이제 가부화를 일정 부분 대체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용품 운송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병실 복도를 따라 환자복은 물론 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 장비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체온 측정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를 활용해 0.5도의 오차 내에서 한 번에 10명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쓰임새가 늘어난 의료용 로봇은 소독과 방역 등에서 의료진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까지도 낮출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의료용 로봇은 질병 차단이나 진단을 넘어 치료제 개발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앞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용 로봇이 일선 의료 현장을 바꿀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지난 1년의 성과는 어땠을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